최근 부동산 강풍으로 집값이 오르면서 점점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그토록 내 집, 나만의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걸까요? 실질적으로 주거 공간이 필요한 이유도 있겠지만 심리적으로 타인과 나를 경계짓는 공간, 즉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을 원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공간은 우리에게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양한 공간에서 다양한 감정들을 느낍니다. 시원한 바닷가, 뻥 뚫린 정상에서는 후련함을, 책상에 붙어있는 비좁은 사무실에서는 답답함을, 스테인드 글래스를 통해 빛이 들어오는 고딕 양식의 성당에서는 차분함을 느낍니다. 이처럼 물리적 공간이 바뀔 때 우리는 마음 상태가 바뀌는 경험을 합니다. 하지만 공간은 우리의 감정에만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공간은 감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고, 행동 패턴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2004년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신경과학자, 건축가들이 모여 신경건축학이라는 분야를 만듭니다. 신경건축학의 탄생은 공간과 건축이 인간의 사고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고 더 나은 건축을 추구하려는 움직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뇌 활동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들을 이용하여 공간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고 그 결과들을 바탕으로 건축에 적용합니다. 공간과 관련된 뇌의 부위를 간단히 분류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두정엽, 공간을 지각하는 능력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선조체, 익숙한 공간에서 자동적 행동을 관찰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가는 출근길에서 별다른 생각 없이 지하철을 갈아타고 회사 건물로 들어가 본인 자리를 찾아가는 행위 같은 것을 말합니다. 해마, 흔히 기억과 관련된 부위로 알려져 있지만 새로운 공간에서 어디로 향할지, 어떤 행동을 할지 결정하는 기능을 합니다. 편도체, 공간과 관련된 감정적 반응을 관장하는 부위로 늦은 밤 어두운 길거리를 걸을 때 느끼는 공포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경건축학이 적용된 대표적인 건축물은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소크 연구소로 루이스 칸이 설계를 담당하였습니다. 이곳은 소아마비 백신을 만든 것으로 유명한 조나스 소크의 제안으로 지어졌습니다. 1950년대 당시 백신 연구의 진척 상황이 지진부진하고 있었을 때 조나스 소크는 이탈리아의 성 프란시스 수녀원에서 머물던 중 새로운 영감을 받아 백신 개발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성 프란시스 수녀원은 기본적으로 층고가 높고 건물 내부 각각의 공간이 다양한 모양과 넓이를 가진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개인적 경험을 토대로 솔코는 연구자들의 창의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건축물, 즉 솔코 연구소를 기획하게 됩니다. 이 건물의 내부 층고는 굉장히 높고 건물 중간에 중정이 있어 하늘, 구름의 변화, 해가 뜨고 지는 것 등 자연의 변화를 건물 한가운데서 볼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건물로 연구소가 옮겨진 후 연구자들이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2007년 미네소타 대학에서 시행한 연구에서도 층고가 높아질수록 피험자들의 창의적 업무의 퍼포먼스가 올라간 반면 층고가 낮은 곳에서는 미세하고 단순 반복 업무의 퍼포먼스가 향상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번에는 공간이 인간의 감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심리학의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박한 정리라는 TV 프로그램에서 깔끔하게 정리된 방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의뢰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시청자 역시 비슷한 무언가를 느끼며 감동받습니다. 물리적 공간이 바뀌었을 뿐인데 왜 사람들은 울고 감격하는 등의 격한 감정적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공간은 단순한 물리적인 차원을 뛰어넘어 각자가 살아온 시간들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들을 보내며 인간의 내면에는 특정한 정서가 형성되며 공간은 시간과 만나 정서적 차원을 지니게 됩니다. 융의 콤플렉스 반응 개념을 도입해서 설명하자면 신박한 정리라는 프로그램에서의 의뢰인은 꽤 오랜 기간 동안 같은 공간에 거주하면서 지금의 상황이 불만족스럽지만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습관처럼 굳어졌고 이러한 인식은 현재 공간을 탈피하고 싶다는 탈피, 변화의 콤플렉스를 형성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여태까지의 삶의 방식을 바꾸고 싶었지만 정체되었던 그 소망이 프로그램의 기획으로 이루어지면서 의뢰인은 극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며 공감하는 시청자들 역시 변화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을 보며 그 감정을 공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잊혀졌던 가능성을 눈앞에서 확인함으로써 감정적 반응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물리적인 공간에서 많은 감정을 투영하며 특정 공간에서 지내면서 단순히 그 공간은 물리적인 공간만이 아닌 많은 기억, 이미지들을 투영해서 봅니다. 따라서 공간의 변화만으로도 이처럼 콤플렉스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공간은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개인적인 공간을 내가 목표로 하는 행동, 머물고 싶은 심리 상태에 따라 디자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공간을 바꾸어 보면서 나의 공부 효율이 높아지는 효과를 노려볼 수도 있고 내 무의식 속에 있던, 모르고 지냈던 가능성들을 새롭게 발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공간을 조절함으로써 삶을 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